저한테 의뢰하셨던 거는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걸 갖고 오셨어요. 만나가지고 스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병이 걸려다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에서 기생하는 삶을 살았던 게 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치유연구소에서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쪽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료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인생 프로그램 치료 받은 지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인생치유연구소를 방문하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절에 다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지역에 이제 절에 한 두 군데 이렇게 다녀가는데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막 외롭고 이럴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절에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낫고 기분 좀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절에 다녀서도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었어요, 마음이. 어느 날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저희 스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좀 눈이 좀 띈다고 해야 되나? 들어보니까 뭔가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가지고 스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병이 걸려다는 그런 걸 알았어요, 저는. 저하고 인터뷰 하실 때는 이제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계속해서 다운되고 몸도 아프고 계속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의뢰하셨던 거는 아니고 저한테 의뢰하셨던 거는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걸 갖고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몽고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취업을 왔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께서 지금 이제 원래 몽골에 계시다가 한국에 이제 결혼하고 정착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주했을 때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문제와는 지금 가지고 있던 인생의 변화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몽고에서도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그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몽고에서 한국까지 돈 벌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돈도 잘 벌리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자기 운명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노력을 해도 자기 뜻대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당연히 한국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겠죠. 네. 나는 왜 가난한가 그랬더니 나온 답이 너가 없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 그 사람. 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없을까?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에서 몽고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들쳐 업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또 애를 낳고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니까 씨다른 자기 동생들까지도 다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이런 이제 환경이 자꾸 조성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기생하는 삶을 살았던 게 원인이에요. 어머니 자체가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지할 데는 없고 이 의지할 데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긴커녕 본인도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기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의 이제 끔찍한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인생의 병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몽고에서도 숙주를 찾아 헤맸던 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숙주를 찾아서 왔던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거는 머리카락이나 실 이런 것들 저런 단단한 벽에다가 세우려고 해도 못 써요. 하지만 젓가락 같은 거는 세우려고 하면 쓰거든요. 스스로 쓰려고 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의지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분이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님이 저를 보고 생각 말고 행동이 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업장이 좀 두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불자님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시고 나면은 이제 점점점 이거 부처님의 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처님도 좋아하시거든요.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의지처를 부처님으로 삼은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사람은 그래도 어딘가에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요. 보통 근본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식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이, 이 사이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기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근본관계의 기둥이 부실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관계의 근본 기둥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 관계의 근본 기둥이 바뀝니다. 부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의 근본 기둥이 단단하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도 이 관계가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있어서는 부모는 단단한 벽이고 그리고 자식은 그냥 의지하는 거가 되는데 부부가 되면은 상대는 단단한 벽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줘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분은 숙주를 찾았던 건데 그 남편 역시 똑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기생하는 사람들끼리 의지하려고 하니 서로 의지가 되지가 않겠죠. 서로 기대지 못하죠. 그렇죠. 이미 부모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는 단단한 기둥으로서 부처님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러면서 저분은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신앙을 통해 가지고 점점 단단해져 가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알았어요. 사마타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가장 처음 사마타 했을 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사마드 할 때는 그 스님께서 대마를 주잖아요. 대마를 주고 이렇게 사마드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 보고 망상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많이 이렇게 눈에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이렇게 보이고 진짜 이렇게 사마드를 이렇게 하면은 전 처음에는 눈 감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눈이 이렇게 떠는 바로 그냥 똑바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보이는 거 아니라 제 생각대로 이제 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앞에. 사마타 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네네. 이제 나중에 끝나고 다 쓰셨어요, 그거를. 다 쓰죠. 스님께서 보시고 진단하시고. 네네네네네. 아, 그걸 인생내시경이라고. 네네네네. 그거 이제 딱 보시고는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다 보고 이제 그 망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이제 계속 열심히 사마다를 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우선 이제 치유 과정에서는 사마타를 활용했을 뿐 엄밀하게 말하면 사마타가 아니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말 뜻은 인도 말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 멈추. 네. 뭘 멈추느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잡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들 이게 다 잡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흘러야 되겠죠. 근데 생각이 흐르지 않고 딱 멎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념을 밀어내면은 또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자기 내면의 자극만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마타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테마라고 하는 자극을 더 주는 그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려고 사용을 한 거죠. 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진짜 처음에는 우울하고 몸도 아프고 했는데 그거는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지고요. 이제 많은 생각도 망상 생각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만살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저는 아예 뭐 생각 말과 행동 아예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프로그램 하고 나서는 이제 스님께서도 이렇게 개요를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조심하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조심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근데 실수가 나오면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 왜 실수를 하는지 거기서 알아차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라고. 네. 계속 그게 교정이죠. 네네네. 치유는 잘 됐어요. 생각과 말과 완벽하게- 행동이 달라요. 그 치유는 완벽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은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정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교정까지만 딱 끝나면은 딱 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정이 끝나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멀리 가셨냐고 원래 절에 다니는 거는 좋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멀리 가고 그랬냐고 그렇게 막 반대를 했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업장이라는 거를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몰라서. 근데 이제 이 스님 만나고 나서는 업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왜 병 걸리는지를 또 알게 되고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